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뭐 이 서초동 광화문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대거 거리로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정당들이 지금 여기서 뭘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거의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하는 꼬락서니가 이 도대체 정치라는 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죠. 특히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의 무리한 조국 드라이브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그렇죠.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무리한 일을 벌인다면 우리는 빼겠다. 그리고 한국당이 뭐 조국 해임을 발의하면 우리는 찬성하겠다. 적어도 이런 식의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한 번은 해야 될 건데 무조건, 저 사람들은 언제쯤 문한테 한번 대들까요? 거의 뭐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이라도 조국이라는 인간은 너무 하자가 많잖아요. 도덕적인 하자가 아니라 도덕적인 파탄이거든요. 사모펀드부터 웅동학원 문제부터 어떻게 인턴 서류 표창장 받은 거를 서류를 가라로 위조지폐 공장도 아니고 만들어가지고 대학 가는데 내고 의전원 갈 때 내고 그렇습니까? 그런 파탄자를 저렇게 비호한다? 있을 수가 없고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오히려 저 비호하고 있을 수 없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참 더불어민주당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 진짜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은 조국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년 공천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당이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한테 내가 한마디 해주자면 이런 속도로 가면 내년 공천을 청와대가 뭐 관여할 행패냐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요? 거의 뭐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하다 보면 힘이 없어지겠죠. 레임도 그렇고 급속히 빠져들겠죠. 근데 또 만약에 옛날에 노무현한테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이 이제 레임덕이 와서 지지율이 확 떨어져 버리면 민주당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확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서갖고 또 청와대를 앞장서서 또 씹어댈 겁니다. 씹어대고 뭐 시간은 급하지만 당을 또 옛날에 열린우리당처럼 더 만들 수도 있죠. 더불어민주당하고 떨어져 나와서 나홀로 민주당을 만들든지 나홀로 아리당을 만들든지 뭐 아니 문재인 인기는 자꾸 떨어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제가 본 건 수도권에서는 싹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지금 충청도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충청도 사람이 화가 났어요. 충청도가 좀 늦게 알잖아요. 한일합방 된 지도 그렇죠. 좀 늦게 알으셔가지고 유관순 누나가 그 김이 독립선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늦게 하는데 지금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는 저는 대가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도 좀 웃기는 게 그 집회에 저것끼리 해보다가 도저히 집회 꼬라지가 새가 안 모이니까 이제 단체들이 하는데 끼어 들어갔다가 이제 이러다가는 또 단체들이 주도할까봐 겁이 나니까 또 설 빠졌어요. 그런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집회를 하려니 돈이 너무 든다라는 말을 옛날에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또 어제 또 그 말을 해가 그게 좀 그러니까 뭐 돈 얘기 참 하는 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과거에 촛불은 민노총이나 뭐 정교조가 돈을 대서 무슨 하긴 했지만 지금 그 전광훈 목사인가요? 그분도 뭐 그 집회하는데 돈통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의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또 저 광화문 집회가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또 종교단체장이 종교단체장은 특별한 집회를 보다도
인권, 자유, 평화 좀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거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게 모양이 좋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종교단체장이 앞장서고 또 한기총이라는 데가 또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거기에 모인 순수한 뜻을 좀 이렇게 당해서 그걸 좀 많이 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승화시키고 그거를 집약해서 세상이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집약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 역량이 아직은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분노를 그거를 문재인은 자꾸 광장에서 국론 분열이 문제가 없다. 좀 광장에서 끝나서는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면 저 베네수엘라 같이 돼요. 그걸 정당에서 흡수를 해서 여과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직은 그 역할이 너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지경이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계속 지금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요. 노골적으로 성찰하니 뭐 지시한다니 하면서 하고 직접 개입하고 또 있죠. 조국을 인권위원장이 이 업무상의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국을 지시해서 검찰 개혁을 하라고 조국 손으로 그러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지금 돈도 주지 말고 조직도 줄이고 특수부 해체하라고 파견도 다 복귀시키고 어쩌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당이 충분하게 문재인의 지금 탄핵 사유가 쌓였잖아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고하면서 이제 더 한 번만 더 그러면 빨리 조국 잘라라. 당신 탄핵하겠다 해서 그렇죠. 탄핵이 국회를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노골적으로 이 법상의 이해상충을 한다고 이 정권의 권익위조차도 확인해 줄 정도면 이제는 우리가 참고 그렇죠. 참았는데 당신이 더하면 지금 탄핵을 하겠다. 더 하지 마라 경고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탄핵 발의해버리겠다. 그건 민주적인 법 절차입니다. 법 절차죠. 그래서 그게 결과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거 이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탄핵 사유죠. 안보 경제 망친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렇겠지만은 지금 정치 개입을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길거리로 사람을 내보내고 선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노무현 탄핵 사유보다는 문재인 탄핵 사유가 100배쯤 더 있어요. 노무현 탄핵 사유는 따지고 보면 뭐 때문에 그런지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그때도 뭐 선거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뭐 집권당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 정도 한마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당했지만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탄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촛불이라는 이 와중에 와르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하면은 지금 문재인이 지금 실정 정치를 잘못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조건을 좀 내세우고 이거 시정하고 이건 내놔라 대책을 그거 안 하면은 우린 탄핵 발의를 하고 진입 절차를 밟겠다.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또 조국이 지금 저렇게 직접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면 한국당이 객관적인 삼자처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조국 해임 발의를 해야죠. 해임 건의안을. 그렇죠. 해야죠. 해임 건의안 발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조국을 뭐 조 씨라든지 뭐 저 법무부 관계자 나와라 이렇게 말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명재건 판사. 저 사람의 이번 판결은 너무 심했거든요. 국민이 판사들한테 위임한 권위를 벗어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에 있어도 촛불 들고 나서니까 대통령이 탄핵된다라는 거는 뭡니까? 법과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국민의 힘이 작동한다는 걸 저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일개 판사가 법을 저렇게 깔아뭉개고 무시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흥분을 하면 한국당이 판사 탄핵은 국회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재건 탄핵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거기 과거 지금 그 최근에 조국 관련 수사 다 기각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요. 과거 적폐 수사하는 건 다 영장 발부하고 어떻게 보면 명재건 저는
이 판사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함부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울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명재건 판사는 좀 해도 너무했어요. 영장 실질 심사에도 안 올 정도로 죄를 인정하고 또 꾀병불에서 수술한다고 하는데 꾀병인 게 드러났거든요. 그럼요. 사람 기자들이 있으면은 허리 구부리고 목 아픈 것처럼 하다가 안 보면은 또 뻣뻣이 서서 거의 뭐 마라톤 대회 나가도 될 정도거든요. 그런 거를 기각을 한다? 좀 말이 안 되죠. 저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 87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여성 판사 있어요. 그 영화도 있었죠. 지금. 세상을 바꾼 변호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반대한다. 그 영화에 보면 대사에 그 로스쿨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후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날 날씨는 뭐겠어요? 문재인 눈치죠. 그럼요. 그건 보지 말고 그 시대의 기후. 민심이 지금 기후가 뭡니까? 민심, 순리, 정의, 공평, 신뢰. 더 살기 좋은 세상. 이걸 보고 판결해야 된다는데 저는 명재건 판사는 정말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명재건이를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는 오직 법관은 국회에서만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재건 탄핵안을 발의하고 문재인 탄핵안을 발의하고 조국 해임 결의안을 내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엄해하는 이 내용들을 밖으로 퍼뜨리고 심지어 민주당의 이인영이가 그걸 마치 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이 짓거리를 하는데 이러고도 한국당이 원내에서 존재해야 된다면 이런 걸 안 하면 존재할 필요가 어디에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제 절차를 안 밟으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자꾸 나경원 원내대표 가족 의혹, 자식 의혹을 자꾸 떠들어요. 근데 지금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하자 많은 인간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개혁한다는가 이게 문제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한 일이잖아요. 그 지역 유권자들이.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거를 근데 왜 국정감사에서 떠들어요. 근데 왜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하느냐. 그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공격을 못하니까 저렇게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수사한다고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두해서도 묵비권만 행사하지 말고 가서 야 내가 시켰다 나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밑에 국회의원들도 니네들도 다 가. 이렇게 해서 좀 저는 법원 검찰에 순응하는 모습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쯤 됐으면 KBS 같은 경우가 저런 식으로 조국한테 이 힘을 실어주면서 유시민한테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저게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시청료를 받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6천억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을 컨트롤하는 게 국회 문화 무슨 그 체육 관광 그렇죠. 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죠. 방통위도 있고 국회 상임위도 있고 각 관련 상임위들을 다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KBS 사장을 지금 상임위로 나오라 해서 그 사장에게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당신은 KBS 사장으로서 이 공영방송국을 공정하게 끌어갈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KBS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KBS, MBC는 정도를 너무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KBS 사장이 지금 자기네 보도에 대해서 직접 저렇게 관여하고 간섭하잖아요. 저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 KBS 보도 사회부장 이번에 보직 사퇴한 사회부장도 저 보수 이쪽이 아니라 민노총 핵심 멤버고 파업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건 해도 넘어왔다. 유시민한테 저렇게 KBS 사장이 비굴하게 하느냐 해서 보직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자기 기자나 간부들을 배신하고 유시민 앞에 굴복을 했으면 그렇죠. 이거는 한국당이 KBS를 불러가지고 해야지. 무슨 황교안이 머리 밀고 나경원이가 여기저기 그냥 집회 다니면서 연설만 하면 이게 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치 무슨 총선까지 가면 대안이 없으니까 이기겠다.
저는요 중간에 트랜스포머들이 네.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 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뭐 네. 안철순이 유시민이부터 비롯해서 네. 좀 있으면 민주당에서 기어 놓은 사람, 또 보수에서 일부 떨어져 나간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제3의 세력을 만들어가 또 총선에 출마하지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뭐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이익을 보느냐, 그게 네. 아니라 국민들이 뭐 여기도 싫다 저기도 싫다 해가 또 중간에 또 모인 사람들한테도 적당히 실어주면서요. 이게 그냥 문재인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적당히 또 판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사가요. 그렇죠. 지금 뭐 안철수가 독일에서 귀국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갔잖아요. 예. 그건 어떤 뜻이겠어요? 제2의 DJ 김대중이가 되겠다는 거죠. 아마 총선 전에 저는 귀국해서 또 중도층을 모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할 걸로 봐요. 예. 하면은 그게 어디에 더 도움될지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반드시 이게 유리하게는 안 될 거다. 그 중도층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너희들이 보일 수 있는 메뉴판 좀 보여봐라. 예.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 더불어민주당은 잘못하는 거 알아. 예. 근데 자유한국당 메뉴판은 뭐야? 예. 무슨 요리를 잘할 수 있어? 예. 저는 보여달라는 걸 국민들이 지금 뭐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참 기가 찬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야당이 정권이 스스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도 이제 꼼짝하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여당도 지금 손을 네. 놓고 있고 네. 그래서 국민들은 그리로 나가야 되고 네. 자, 그런데 또 이 반대급부나 네. 이런 것들은 또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 들고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예. 예. 옛날에 북한 사람이 그랬대요. 예.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냐? 북한의 고위 지도자가 우리 한국 지도자한테 고위층 가서 귓속말을 그랬대요. 우리는 공짜가 많아서 이렇게 못 산다고. 북한이 공짜가 많아서 저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도 공짜만 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잘하라고 이런 거예요. 뭐 비판적 지지 있잖아요. 비판적 지지. 그러니까 광장의 민심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대의 정치로 좀 할 수 있는가. 이거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꾸 광장으로 몰아서 나라를 자꾸 아수라판으로 만들고 나라를 두동강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대의 정치로 끌어당기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이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뭐 청문회를 하든지 뭐 법 절차에 의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느냐,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저 한국당이 저렇게 이제 밀밀 싸고 있는데 네. 저거들은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네. 좋아하고 있어요. 참 저 한심한 집단이라고 이래 네. 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제가 네.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들 생각보다 훨씬 더 악화돼 갈 것 같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IMF에서도 네. 그 새 IMF 의장이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재가 네. 전 세계가 지금 네. 90%가 넘는 데가 침체에 빠져들고 네.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워런 같은 사람이 그 네. 1위에 올라서 1위에 올라왔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저는 네. 미국의 경제 동향이나 네. 지금 미국의 파퓰리즘 동향을 보고 그래 추정을 한 겁니다. 네. 그걸 보면 미국에도 이게 얼마나 이 삶이 네. 각박하고 네.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네. 이 자본주의 천국 미국에서 네. 워런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1위로 올라섰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그쳤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 네. 못 따라가고 네. 샌더스도 네. 힘이 빠졌기 네.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주류와는 조금 어긋나는 네. 저런 사람이 지금 이제는 대권을 장악을 해간다. 장악할 수도 있죠. 네. 그럼 공화당에는 또 공화당의 주류와 다른 네. 트럼프가 장악해서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이 네.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데미지가 있지만 네. 이번에 보면 저 쿠르드족을 버려버리고 네, 그렇죠. 미군을 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저게 도대체 용병이냐 네. 신이라는 게 있냐 동맹에 네. 만약에 한국에는 또 빼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도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 경제가 미국 같은 나라의 국민의식을 저렇게 바꾸는데
한국에도 지금 앞으로 내년 총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 가는 네. 과정에서 경제가 국민들 이 정치 의식에 굉장히 어떤 데미지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예. 벌써 경제가 예. 실업률부터 심각하잖아요. 예. 예, 심각한데 과거에 문재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도 좀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는 세계 경제가 좀 괜찮아서 예.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개판 쳐도 중국 경기 좋고 해서 끌어갔어요. 예. 근데 지금은 세계 경기가 식어가는데 내리막길에서 저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끼리 자초한 불황 예.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업률은 자꾸 높아지고 이 디플레이션 요새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또 물가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물가도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자꾸 나오는데 한번 빠지면 이게 환자들이 왜 침대 병상에 누워서 한두 달 있으면 근육 다 빠지고 욕창 걸리는 거나 똑같거든요. 저는 이 경제가 한번 수렁에 빠지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주로 이제 이 개방 경제에 의한 이 무역으로 먹고 네. 살던 경제인데, 자 지금 한국 경제가 뭘 보더라도 지금 기업들은 정남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여기에 또 한국 특유의 지정학적인 네. 한반도 네. 이 리스크가 있고 네, 네. 또 한국 특유의 정치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기업들이 정치가 바뀔 때마다 그렇죠. 엄청나게 요동을 치죠.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 리스크가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금 네. 전 세계 경제는 또 안 좋아지고 미중 간에 뭐 또 한미 간에 곳곳이 지금 다 블록들이 네. 침체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우니까 또 나라들이 서로 막 네. 부딪히잖아요. 지금 미국과 EU 간에도 지금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세 충돌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가 살기 어려워지니까 점점 더 각박해지고, 네. 각박해지니까 또 무역 분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각계약진이죠. 네, 각계 전투라고 각계약진이 있어요.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국이 각계약진을 할 수 있는 이게 뭐가 있냐는 거죠. 네. 도대체 특히나 네. 장점이 뭐가 있냐.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좋습니까? 토지 아무것도- 비용이 네. 쌉니까? 예? 아무것도 정권이 안 기업을 좋죠. 밀어주는 네. 그런 정치적 환경이 좋습니까? 우선 대통령부터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몰라요. 예. 예. 지난번에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네. 회장이 문재인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첫째도 AI, 예.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그랬거든요.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앞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미래에 대해서 보고 경제를 끌어가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라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오직 않고. 관심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네. 하는 첫째도 바이오, 둘째도 그렇죠. 바이오, 셋째도 바이오 이 그렇죠. 정권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이 네. 한 27, 8개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중에 21 서너 개가 바이오 같아요. 네. 이게 바이오라는 게 주력 산업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허풍선이죠. 네. 그나마 좀 하고 있는 데가 삼성 바이오인데 그거 지금 쑥대밭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재용 수사한다면서. 예. 그래서 이 정권이 참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이러면 나라에 네. 뭐 어른이든 원로들이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고관 대작하고 해먹을 때는 잘 해먹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대접 받으려고 하고요. 엊그제 보니까 내가 놀랐어요. 어제 저녁인가 보도 나오던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무슨 홍콩에서 네. 열리는 네. 무슨 각국의 뭐 대법원장 모임인가 네. 그 회의에 뭐 수목금 3일 갔는데 끝나고 토 일을 저 난리난 판에 홍콩 데모로 네. 한국 총영사관에 대법원에서 공문을 보내가 네. 토 일을 부부가 김명수 부부가 관광을 좀 하고자 하니까 네. 총영사관에서 차와 그리고 가이드 뭐 이런 비서 이런 역할을 좀 수행해 주라. 네. 그 총영사관에서는 관광 갔다가 데모대에 갇혀가 김명수가 뭐 어찌 됐다 하면 네. 다 덮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곤란하 됐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보면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 집수리도 그 나라 돈으로 자주 하잖아요. 예. 아니 혹시 무슨 국제 회의를 가는데 무슨 국가 원수도 아니고 마누라 데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데리고 다니지.
거기를 데리고 가고 또 갔으면 그냥 오지. 아니면 그냥 둘이서 개인처럼 해서 개인 돈으로 지도로 해야죠. 하고 자기 오면 돈으로. 되지. 네. 뭔 차량과 가이드를 네. 제공하라고 총영사간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좌파 지도자들 하는 사람들이 공하고 사를 구별을 못합니다. 공하고 사. 예. 조국도 봐요. 지난주 일요일 날 지 마누라는 검찰에서 3차 조사 받는데 예. 자기는 저기 방배경찰서에서 나 미술관 갈게요. 하니까 경찰서에서 쪼르르 와서 경호했죠. 그래서 말입니다. 수행비서 둘 데리고 미술관 그것도 관용차로. 일요일 날. 그건 지 개인이잖아요. 네, 그래가 기껏 가서 만나는 게 주진우라고. 개인이면 지 타고 가야죠. 없으면 자전거라도 타고 가야죠. 택시 타고 가든가. 네, 택시 타고 가야 돼. 그걸 꼭 공과 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도 떼먹고 준 사람은 없는데 자기는 받았잖아요. 표창장도 위조하고 그러니까 공하고 사고 아무 생각 도덕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사이코패스들 보면은 재판을 해도 참 재판관이 힘들대요. 자기가 계속 말을 바꾸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없답니다. 그러겠네요. 네, 머리는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의 교수 중에 사이코패스가 20% 된다는 거예요. 예. 일반인들 중에도 거의 20%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저런 사람이 참 문제가 아닌가. 저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저 김명수 뭐 이름을 9번이나 걸고 비난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죠. 예.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사회의 좌우에 그래도 원로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나라가 이리 돼야 된다고 비중 있는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다 또 숨어가 있어요. 목소리도 안 내요. 그러니 이 나라는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가야 되고 정당은 무력화되고 언론은 없고 네. 예? 대통령이란 자는 지 네. 고집만 피우고 네. 그리고 정치하는 게 꼬라지가 뒷조사하고 네. 무슨 약점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만 배워가 네. 맨날 허구한 날 그런 쪽에만 머리를 그렇죠. 쓰고요. 네. 그러니 이 나라가 제가 볼 때 소는 누가 키우냐 하듯이 경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앞날은 정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 기업이 이게 잘 되겠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가 뭘로 지금 나라가 유지되고 먹고 살겠느냐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예, 인구는 줄어들고 출산율은 우리가 낮아지고 미래를 우리가 저당 잡혀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미래를 그 후손들이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끌어와서 빚 땡겨 갖고서 사는 거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후손들한테 다 빚으로 지금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나라 참말로 앞날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